이거는 우리가 사실 하기는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기억을 안 날 수도 있고, 이게 좀 개념상 중요한 게 있어서 한번 이제 비디오로 녹화를 떠봤습니다. 자, 국제기구의 설립 배경은 국경을 넘어서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부터 국제기구가 설립되죠. 특히 여기 이제 유럽같이 촘촘히 서로 여러 나라들이 막 경계를 맞닿고 있는데, 특히 유럽은 국제하천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 예, 이제 하천의 항행, 예, 도량형 통일, 우편 전신 철도 운송, 뭐 이런 것들이 유럽 같은 경우는 한 나라만의 영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자, 그래서, 음, 이제 서서히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는 어떤 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다. 이런 거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세기 들어오면 정말 그 국제기구의 형태가 다양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세기는 이제 뭐 만국전신연합이라든지 저의 국제도량연합이라든지 뭐 저작권연합 같은 것들이 이게 저작권이 이때부터도 나왔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야흐로 20세기는 이른바 국제연맹,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예, 본격적인 이제 국제기구의 등장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럼 이제 국제기구를 우리가 크게 이제 한번 분류를 해보자, 구분을 해보자. 예를 들어 회원국 가입이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느냐, 어떤 지역에 제한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 보편적 기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편적 기구는 국제연합이 대표적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국제연합 산하 국제노동기구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를 지역적으로 배제하지 않아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보편적 기구라고 한다면 어느 한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을 지역적 기구라고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는 딱 정말 북대서양 지역의 방어를 위한 집단 방어를 위한 협의체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원국 가입이 지역적으로 제한이 됐냐 안 됐냐를 놓고 보편적 기구냐 지역적 기구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하는 일 활동 분야에 따라 예, 일반적인 기구는 우리가 뭐 아주 전문 특수 이런 것은 아니라 예, 그냥 광범위한 말 그대로 제너럴한 부분들을 다룬다. 예,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제연합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문적 기구는 예, 무역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예, 교육과학에 관한 예, 교육과학문화기구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책에 나오지 않긴 합니다. 전체 국제기구가 하나의 전체 집합이라면 그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기구 그러면 사실 정부 간 기구만을 얘기하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는 폭넓게 비정부 기구도 예, 포함이 된다. 그럼 정부 간 기구 중에는 예, 세계적 기구도 있고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보편적 기구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쵸? 그런데 지역적 기구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다자간 기구도 있고 하여튼 요거는 뭐 아주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완벽한 도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집합관계로 나눌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 교과서에서는 여기가 나와요. 자, 이게 보편적 기구냐 지역적 기구냐 일반적 기구냐 전문적 기구냐 이런 구분을 조금 예,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기구 역할과 갈등을 좀 보죠. 예,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사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이제 정말로 국제연합 산하에서도 국제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들 중에 국제 평화유지군이 있고요. 유엔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있고요. 요거 기억나시죠? 예, 같은데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죠? 자, 설치 근거는 유엔 안보리를 거쳐서 총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그래서 우리가 청색 베레모 평화유지군 복장 통일 이제 여기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이고요. 요거는 사령관을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 부담도 유엔 회원국들이 예, 이렇게 분담을 해서 내는 겁니다. 특히 임무를 보면 여러분 적대행위가 일단 종료가 되었어요. 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복구를 위해서 예, 평화의 유지, 뭐 전후 복구 이런 걸 위해서 파견되는 것이 유엔 평화유지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위권을 위해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력이 사용하지 뭐 공격적인 무력이나 이런 그 기타의 무력 사용은 좀 금지가 되는 것이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면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유엔 다국적 평화유지군입니다. 요건 이에 당사국 주도로 창설을 해요. 예.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결의로 승인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설은 이에 당사국이 하고요, 안보리가 그것을 사후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은 참여국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다릅니다, 범위가.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파견국이 자비로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침략 행위가 발생한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회복의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엔 평화유지군은 접수국이라 그래서 이제 이 군대가 들어가려고 하는 나라가 들어오지 마 그럼 못 들어가요. 그런데 유엔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그거와 상관없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그쵸? 무력 사용의 범위도 훨씬 더 넓어요. 침략을 격퇴한다거나 진압한다거나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전쟁이 지금 혹은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엔 평화유지군은 이제 일단 뭔가 사건은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복구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엔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각국 자기들의 그 국가의 군복을 그냥 입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거의 대부분 군복들이 거의 사실은 좀 통일되고 있는 경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독특한 군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입어요. 자,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특히 국제기구, 국제연합의 그 설립의 목적이든 근본 이유가 바로 국제 평화를 위한 거라고 놓고 본다면 유엔 평화유지군 혹은 다국적 평화유지군 이런 것들의 활동이 좀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연합이 다루어야 될 주제들이 많아진 거죠. 특히 인권, 이제 인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특징 중 하나가 인권을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인권 보호 제도가 확립되었다는 점이고, 그래서 인권 보호의 국제적인 보호는 기본이 바로 뭐냐면 국제연합 헌장 체제와 다자인권 조약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제연합 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의 전 세계 회원국을 중심으로 그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현장 체제에서 유엔은 인권 이사회를 두고 회원국 모두의 인권 사항을 4년마다 검토하고 그쵸?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선언류의 것들이 다 이 국제연합 헌장 체제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자면 인권의 가장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으죠. 그죠? 그러면 다자인권 조약이라고 하는 건 국제연합 헌장을 기본 바탕으로 마치 우리 국내법으로 놓고 본다면 국제연합 헌장 체제 말 그대로 헌법적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다자인권 조약 체계에는 인권 조약을 이제 그 별도로 이제 뭐 양자든 다자든 모여서 하는 것이긴 하되 별도라고 해도 아예 뭐 독립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 국제연합의 권고와 지원하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건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제적인 보호 체제는 이게 국제연합 헌장 체제하에서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다자인권 조약을 통해서 그쵸, 별도의 인권 조약을 바탕으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트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그렇죠. 또 이제 이 환경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는 인류 공동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환경 문제의 특징이 오늘날 환경 문제의 특징은 이제 국경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적인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고 그래서 72년 스톡홀름에서 인간 환경 회의가 이제 관심을 촉발시켰고 73년에 국제 연합 환경 계획이라는 유네비 설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몬트리올 의정서도 기후 변화 협약도 생물 다양성 협약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환경 협약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환경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떻게 보자면 뭐 중심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CSD라고 한다는데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지구 전체 환경을 보존하면서 그쵸 이렇게 의제 20일 우리 이거 많이 봤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되고 그것을 바탕을 두고 그쵸? 그것을 바탕을 두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보게 되는 국제연합 경제사회 이사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안전보장 이사회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산하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그 산하에 이런 CSD를 두게 되었다 이런 것이고 당연히 의제 21의 이행 상황을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지원, 환경 기술의 지원 이전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평가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기 이사국으로 활동을 했었었고요. 2001년에도 재선이 되기도 했다는군요. 예, 본부가 미국 뉴욕에 있기도 하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정리를 해야 될 거는 평화 유지 되게 중요하고요. 유엔 그 다음에 인권 문제 중요하고요. 환경 문제도 중요할 때 각각의 국제법적인 장치들이 있다. 이런 것이 좀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그렇죠. 경제도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국제적으로. 자, 지금 현재는 WTO 체제이잖아요. WTO 체제는 가능한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죠. 다자주의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 WTO는 그 다자주의라면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는 지역주의들이 있죠. 예를 들어 그 나프타도 있고요. 아세안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나프타는 북미 그러니까 중북미죠. 멕시코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 지역의 경제협력체고요.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협의체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역주의도 있어요. 공존하고 있지만 WTO가 지향하는 다자주의와 병행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이나 ODA, 공적개발원조 같은 활동을 통해서 개발도상 국가를 위한 노력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IBRD도 세계은행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아까 우리가 일반 기구가 있고 전문기구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전문기관이고요. 뭐 이런 목적 하에서 가맹국 정부 또는 기업이 융자해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은행이니까 국제무역의 확대와 수지 균형을 위해서 돈도 좀 빌려주고요. 뭐 기술 원조도 제공하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세계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자금은 가맹국의 주식활동에 의한 자기자본, 특별준비금, 차입금, 투자 이윤 등으로 이어지고 예금 같은 건 안 한답니다. 뭐 저도 이제 어떻게 이 국제은행이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협력이나 국제경제 질서를 규율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국제사회 움직임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제협력 및 경제규율 질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WTO가 될 것이고요. 이 WTO의 다자간 세계무역체제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제부흥개발은행이나 공적개발 원조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기구들이 활동을 할 때 그것을 그 분야에 맞는 국제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그 국제사회의 활동들을 뒷받침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약간 구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법이라고는 해도 우리가 너무나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영역에서 국제법들이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관심에 따라 필요한 국제법들을 좀 찾아보는 활동들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참 올 2학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 두 개의 단원에 PPT 녹화된 거 잘 보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